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 부동산 정남준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25강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 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제1항 7호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규정을 설명해 놓았다.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항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 채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 제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의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과밀억 채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 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밀억 채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외 사항은 위 라목에 정해놓았는데 종전자산의 감정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가격이지 권리가격이 아니며 주거 전용 면적인 것이지 연면적이 아니며 공부상 주거 전용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지 사실상 주거 전용 면적의 포함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받은 2주택 중에서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령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다면 재건축이 완공된 후 나는 B섭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다르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과밀억 채권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만약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과밀억 채권역이라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받는다. 이것은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서 얘기한 1+1 조건을 만족한다면 1+1은 가능하다. 부산 수영구는 2022년 8월 6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다. 따라서 나는 5채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 채밖에 공급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보유하고 있는 5채 중에서 한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 4채는 각각 수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각각 매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대단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 명의 조합원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일컬어 다물권이라고 하는데, 다물권의 경우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의 이전에 매도를 해야만 이것을 매수한 승계 조합원은 별도의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건축의 경우 다물권이어도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고, 이것은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 후 최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다물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전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는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분명 내가 팔았고 당신이 샀을 때에는 조정지역도 아니었고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었는데 정상적인 다물권자로부터 정상적인 주택을 매수하였고 정상적인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어찌 매수 후 우리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지 알 수 있단 말인가? 또 이 상태에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것을 과연 나의 귀책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과 같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밥먹듯 하는 경우라면 재건축 투자는 사실상 사업 시행인가 후에나 해야 하고, 특히 다물권자의 물건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버젓이 자행되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1년 5월 20일 김윤덕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보호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3일 시행되었으며, 다만 이 조항은 경과 규정이 있다. 이 법 시행일 2022년 2월 3일 이전에 이미 관리 처분인가 고시된 곳은 적용 불가하다. 이로써 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삼익비치 재건축 아파트를 비조정 지역일 때 다물권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매수 후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금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업의 결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